안녕하세요. 부르의 토크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 되기 싫은 분 계신가요? 아마 자신뿐 아니라 자식, 손자까지 대대로 부자가 됐으면 하는 게 속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대손손 부자는 하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며 자포자기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현재를 즐기자며 돈 쓰기 바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면 누구나 100%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대대손손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가치투자 전도사로 유명한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 리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않을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을 금기시하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돈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은 물론 심지어는 돈을 멀리하라고 배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논리로 가난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합니다. 그러니 돈이 일하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돈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생활 습관을 들이고 그 결과 돈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렸을 적부터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돈을 벌라고 가르치고 대신에 그 돈을 잘 쓰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동족을 보호해준다던가. 그래서 유태인들은 죽으면서 다 유태인을 위해 기증하고 죽습니다. 일단 돈을 함부로 쓰지 않죠. 한국인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TV를 보면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 반대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사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80%는 됩니다.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빈곤층이라면 그 자식도 빈곤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먼저 3가지 잘못된 소비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첫째, 사교육비를 끊어야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층의 빈곤율과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형은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한 달 수입 500만 원에 사교육비 100만 원이면 20%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 사교육비가 가장 바보 같은 돈입니다. 가난하게 되려고 작정한 거죠. 주변을 보면 그 많은 돈을 써서 조기 유학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써서 서울대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런데도 사교육비로 다 써버려요. 근데 그 아이가 취직을 해요.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자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교육비를 아이들을 위해 20년 동안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 아이들은 다 몇십억씩 갖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때 친척들이 돈을 갖다 주는데 다 모으면 평균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내가 부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투자합니다. 그러면 50살이 됐을 때 그 5만 불이 나중에 5천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미 부를 많이 잃었죠. 지금 나가는 사교육비 100만 원이 나중에 몇 억이 되는 걸 알면 사교육비 안 쓰게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매달 사교육비 100만 원 쓰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압니다. 그걸 모르니까 옆집에서 하니까 우리 애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냅니다. 온 가족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13살부터 투자도 배우고 주식도 해보는데 한국 아이들은 전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창업하라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3살부터 투자했는데 5만 불이 지금 500만 불이 됐어요.
그걸로 창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그들에게선 4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해요. 도덕성이 뛰어나 주변에 사람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중고등학교 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두 수능 시험만 잘 보면 된다며 수학 영어 공부로 애를 잡고 밤 11시까지 공부만 시킵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만일 1984년에 누군가 워렌 버핏 회사에 1만 달러를 넣어두었으면 지금 얼마 정도 됐을까요? 무려 300만 달러입니다. 가장 빨리 내 돈을 불리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주식을 도박처럼 여깁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이죠. 즉,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회사를 골라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주식에 투자하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장기 투자를 통해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손주들도 부자가 돼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지금 투자하면 적어도 30년 후에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나라가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예요. 아무리 어떤 정책을 써도 안 돼요. 근데 미국 유대인들은 애가 5, 6명씩이나 돼요. 즐겁고 돈이 많죠. 그럼 그 유태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다 천재 교육 시켜요. 너는 음악의 천재, 너는 돈 버는 천재. 그런데 한국은 딱 수능 시험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다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먼저 사교육비를 끊어야 합니다. 대신 아이 이름으로 투자하세요. 펀드를 하는 게 좋아요. 절대 적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적금은 일을 하는 돈이 아닙니다.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 30살 되면 큰 돈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학원 안 가니 너무 즐거운 삶이 됩니다. 대신 아이들의 주식 고르는 교육을 시켜야 해요. 주식을 고르게 하면 이 회사를 어떤 사람이 창업했나 창업 스토리도 알게 되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알게 돼요. 돈 버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는 창업할 때 이런 회사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거를 한국은 주식하지 마, 주식은 도박이야 라고 말립니다. 주식은 샀다 파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모으는 겁니다. 세계적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하루라도 먼저 하고 하루라도 늦게 팔아라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철학인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 샀다 팔았다 하라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지출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서울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 중 사교육비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가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나는 한국에 온 이후로 자동차를 사지 않았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한국 도시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이용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은 물론 버스의 시간표와 현재 위치까지 알 수 있죠. 정류장의 전광판은 친절하게 도착 시각을 알려줘요. 이렇게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두고 굳이 승용차를 사서 불편을 겪을 이유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했던 뉴욕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도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어요.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은 2006년형 미국 차를 2014년까지 운전했고 그의 딸로부터 자동차가 너무 낡아 창피하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어요. 2014년에 그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미국 차를 구입했다는데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답지 않게 궁색하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워런 버핏은 부유하고 다른 많은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인도받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중고차가 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되어 자동차를 유지하는데도 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정비 비용 등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를 합하면 꽤 큰 금액이에요. 타고 다니는 차가 고가일수록 유지비는 더 커지죠. 구입과 동시에 부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자가용인 셈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는 월 평균 78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매년 이 금액을 아껴 연 5%의 펀드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매년 3천만 원을 찾아 쓴다고 해도 약 30년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 자동차만 없애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짧은 즐거움을 끊어라. 현재의 즐거움도 좋지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현재의 소비를 통한 짧은 즐거움인지요? 아니면 경제 독립인지요?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겨요.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돼요.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해요.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합니다. 어차피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겠다는 생각인 것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져요.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말죠.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돼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소비 행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탓에 형성된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데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안 된다는 생각,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지적이 일어납니다. 복리의 마법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커피 2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매일 아낀 돈 1만 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해봐요. 그가 투자한 주식 가치는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배당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지죠. 이것이 바로 복리가 부리는 마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지레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래의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서죠. 또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유 자금이 반드시 목돈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안 써도 될 돈을 모으면 그게 여유 자금입니다. 펀드는 몇천 원만 있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큰 씀씀이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부자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혹시 부정적이라면 당장 생각을 바꿔 부자의 길을 선택하고 부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국가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자가 되게끔 해주는 교육, 그것이 어떤 교육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인들은 부자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기울인 노력,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세상을 발전시킨 아이디어, 형성한 부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의 부를 이용해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부자들이 미국에는 많습니다. 미국에서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부자라면 목표로 삼을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꿈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